자, 오늘의 주요 뉴스 2020년 4월 7일 주요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내 뉴스입니다. 일단 어제 언급드렸던 한미 통화스와프 2차 이제 규모는 총 85억 달러, 오늘 낙찰된 금액은 44억 달러 정도 낙찰을 됐습니다. 그리고 RP 매입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총 오늘 매입된 RP 금액은 3조 원 정도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이제 예상치보다 작은 거예요. 85억 달러를 이제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4억, 절반치 정도밖에 이제 낙찰이 안 됐고, RP 매입조차도 3조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걸로 빗대어 보았을 때 지금 단기 금융 자금이 일단 이제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정도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경색이 있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RP 매입 단기 금융 이제 돈 흐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엄청 높거나 이제 넘쳐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은행 3년물 달러 변동금리채 발행 추진한다. 산업은행에서 3년물짜리 달러 변동금리채를 이제 발행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좋은 소식인데요. 오늘 주가가 또다시 국내 주가가 상승 마감하는 1800 이상에서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요. 주요 원인은 제가 어제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지금 계속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실적 시즌이기 때문인데요. 1분기 실적이잖아요. 1분기 실적은 곧 지금 최악으로 평가되는 2분기 실적, 그 전에 굉장히 그래도 1월, 2월에 약간의 호재성 실적이 원활하게 계속해서 경기가 상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적에 의해서 1분기 실적은 좀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6.4조 원, 그리고 LG전자 1분기 실적 영업이익 1조 900억.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6조를 넘을까 말까 이런 거에 대해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되게 많았는데요. 일단 6조를 훨씬 좀 넘은 그런 금액으로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급입니다. 그래서 1조 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기타 기업들도 1분기에 일반적으로 1분기에는 그러니까 작년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 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시장 자체, 업종 불황 자체가 없지 않았으면 1분기에는 대부분 실적이 무난한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가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이 될 건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바이러스 관련돼서 잠깐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2019년 결산 통합수지가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12조 원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 보게 되면 국가 부채는 약 60.2조 증가한 수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19년 결산입니다. 아직까지 2020년도에 적자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뉴스들이나 이런 언론들이 되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증권사 리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백신이겠죠. 치료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장 이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의료진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약이 렘데스미르라고 이제 에볼라를 치료했던 그런 건데, 같은 이제 RNA 바이러스 형태로 아예 이제 감염이 퍼지는 걸 전염하는 거를
인체에서 전염하는 거를 막는 이런 형태의 그런 치료제라고 합니다. 저도 자세한 이제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자료가 나오곤 있어요. 보고가 되고 있긴 한데 이제 우리들이 부작용 없이 다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될지 그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음은 이제 좀 항공 관련 소식인데요. 대한항공이 6개월간 직원 유급휴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인원수는 거의 70% 수준, 총 인원의 70% 수준의 이제 유급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이거는 뭐 실업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항공산업 자체가 정상 궤도에 올라가려면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 주요 뉴스인데요. 자, 독일 무제한 대출 실시. 자, 소기업을 상대로 독일이 무제한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뉴스죠. 자, 아베 정권이 도쿄, 오사카 지역에 긴급 사태를 선언하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1조 달러 정도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확한 금액은 조금 변동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일본에도 비상사태를 선언함으로써 이제 좀 이 바이러스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관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올림픽 때문에 계속해서 바이러스에 관련된 언급 자체를 많이 안 하고 위험도가 낮다 이런 식으로 갔지만 지금은 이제 검사 키트도 보급이 되고 있고 최선으로 이제 방어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일본은 노령화가 굉장히 많이 된 국가이기 때문에 치사율이 한번 저한테는 조금 궁금한 부분이네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51억 싱가포르 달러를 부양책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고요. 자, 아까 같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일본 아베가 GDP 20% 규모의 부양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자, 리커들로 백악관 경제고문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 발행 채권, 그러니까 국채를 이제 발행하는 것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국채의 이제 명명은 전쟁 채권입니다. 전쟁 채권. 바이러스와 전쟁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쟁 채권 발행을 찬성하고 추가적으로 리커들로가 미국 현지 시간 월요일 오전 기준 소상공인에게 약 380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80억 달러 대출 지원 완료했다라고 밝힌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제 주주들한테 레터를 보냅니다. 레터를 보내게 되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주주들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적었는데요. 일단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물론이고 2008년 금융위기와 조금 비슷한 종류의 금융 압박이 같이 올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금융 압박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Financial Stress라고 금융 스트레스가 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JP모건 은행은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에서 면역이 아니다 라고 주주들에게 전하면서 이제 배당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이거겠죠. 그래서 배당금이 안 나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그 옆 동네죠. 옆 동네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이 부분적으로 디폴트 등급인 이제 RD 등급을 받았는데요. 부분적 디폴트 등급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이제 현재 외환 관련돼서 조금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닛산, 자, 일본 기업인데 닛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폐쇄한 미국 소재 이제 공장에 약 10,000명의 시급 노동자를 일시 해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CNN에서 직접 이제 대표자가 나와서 얘기를 한 부분이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해외 뉴스는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0.25% 동결. 자, 오늘 있었던 얘기고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고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클 버리. 다들 영화 빅숏 보셨나요? 자, 빅숏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자, 오랜만에 이제 등장해가지고 트윗에 글을 남겼는데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클 버리가 주로 하는 얘기는 딱 이거예요. 정부가 셧다운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각자 이제 집에 락다운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다 집에 가둬놓는다라고 말을 표현을 하는데, 집에 가둬놓는 것 자체가 그냥 바이러스에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반 금융 위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가둬놓는 게 셧다운 자체가 경제에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자체보다.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퍼져가지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그냥 그 셧다운 자체, 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셧다운하고 집으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집을 막는 것, 이 자체가 오히려 경기에 더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추가 빅숏에 대한 약간 시사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재밌어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일단 이제 잠깐 이 얘기를 해보자면, 굉장히 지금 뉴스나 언론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뉴스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보게 되면 스페인의 경우 이제 사망한 숫자가 늘었다고 이렇게 갑자기 또 나왔는데, 계속해서 줄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줄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계속 뉴욕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감염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외신이나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제 저번에 제가 지난 영상을 돌려보시면 제가 반등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V자 반등, U자 반등, L자는 반등이 아니죠. L자, 이런 W자, 이런 반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서 만약에 4월 안에 이게 바이러스가 소강 상태로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지가 되면서 이제 가동률이 올라오고 제조업 가동률이 올라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대부분 이제 의견이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었다면, 관심 있던 주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최악의 상황에 이제 한 번 더 변이가 돼서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인체에 더 해로운 바이러스로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이제 어느 정도 관리 상태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뭐 치료제의 이제 출현도 계속해서 치료제도 개발이 돼서 금방 나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는 이제 패닉셀 정도까지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3차 변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신체에 더 안 좋게 변이하지 않는 이상은 패닉셀이 더 이상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미 2분기 실적 악화는 이미 예상하고 있는 터고, 만약에 4, 5월에 이게 회복이 돼서
6월에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가동률과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기업들이 이제 2분기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최악에서 조금 벗어난, 어찌됐건 마이너스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벗어난, 조금 더 호재인 그런 매출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3분기에는 거의 전년만큼 회복을 할 것이고, 이제 4분기부터 완전 정상화가 돌아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제 지금 주식 사실 게 있다라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뉴스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